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 윌리엄은 엄청난 대부호이자 시의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결혼 후 3년간에 걸친 세계 일주급 그랜드 투어를 떠났는데, 첫째 파세노프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동생 플로렌스는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도 대학에 갈 수도 없었지만, 플로렌스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펼치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학과 분석에 재능을 보였는데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간 나라의 특징과 제도 등을 기록해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로 제국이라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하층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평소 불우한 영민들을 위해 어머니와 봉사활동을 하던 플로렌스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파티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시인들이 낭송하는 이 세상의 영광도 모두 위선으로 느껴진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 당시 간호사는 상당히 하대받는 직업으로 요양원에서 잡일을 하거나 청소, 잔심부름꾼에 가까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자제들은 간호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란 곳 자체가 좋은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간호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혼사를 준비했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혼사가 오간 남자 중에는 귀족 출신의 리처드 밀른스가 있었는데, 그는 플로렌스에게 9년간 청혼했지만 끝내 거절당해. 내가 다 눈물이 나네.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던 플로렌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러시아 제국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 연합군과 오스만 튀르크군,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양측 사상자만 무려 75만 명에 달한 이 전쟁에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바로 부상병들을 돌보는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시설조차 없는 이곳에서 부상 입은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했고, 약품조차 없어서 의사는 마취도 하지 않고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영국 본토에 전해지자 플로렌스는 38명의 간호 원정대를 이끌고 스쿠타리 야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밤 늦게까지 등불을 들고 간호를 하던 플로렌스를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렌스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사가 죽지? 아무리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지만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야전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기록 양식이나 정리 방식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플로렌스는 주둔군 사령관에게 환자 정보를 동일한 양식으로 기록하고 보관해달라는 탄원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환자의 기록 양식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환자들의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분석 결과 사망의 원인은 총과 칼이 아닌 더러운 물과 혼탁한 공기로 인한 전염병 등, 전투 중 사망은 13%뿐이었으며 전투와 상관없이 질병으로 사망한 수가 무려 77%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플로렌스가 처음 야전병원에 도착해서 한 일은 바로 대청소였습니다. 청소는 2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레 556대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하수구에서는 폐사한 2마리 말이 썩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임에도 당시 사람들은 청소를 하는 플로렌스를 보면서 환자를 치료할 시간도 부족한데 쓸데없이 왜 청소를 하냐고 말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아낸 플로렌스의 다음 목표는 바로 원하는 지원품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분량은 무려 800페이지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가 어려워서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기에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사망에 관련된 통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사용하는 파이차트의 개념을 창시한 셈이죠. 파이차트 덕에 위생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군 병원은 점차 개선되었고, 이윽고 40%에 달하던 사망률이 2%로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동선에 병동 설계를 했는데 이를 파빌리온식 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분리된 병동, 복도로 연결된 개방형 병동, 병실 크기에 따른 환자 수용,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창문, 그리고 환자가 다급할 때 사용하는 호출벨을 개발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은 단순히 간호사의 직무를 넘어서 현대 병원의 토대를 쌓았으며 통계와 그래프라는 개념을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에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한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실행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나이팅게일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I am no stronger, even at memory. Just and vain. I
voice, they can take the great breath of my life. God bless my dear old comrade of Balaclava and reason came too strong. Young, right